제가 야구 기획 파트 육성팀을 하면서 유광잠바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유광잠바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어떤 배경을 하게 됐냐면 LG 트윈스에 입사하고 그 다음에 SK 와이번스, SSG 랜더스 이렇게 26년간 프로야구 프런트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만큼 거의 야구단의 모든 업무를, 모든 부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쉽지 않고 과거에도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야구단에 있으면서 3년 같은 팀은 거의 안 해봤어요. 명함이 20개가 넘었거든요. 다양한 이제 업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거는 2007년 이제 SK 와이번스가 스포테인먼트를 추진했을 때 기획 및 실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단 부문에서는 와이어2 와이어 통합 우승 SSG 랜더스에서 한 게 가장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사실 1981년 고교야구 결승전 그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야구를.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는데 이제 그 전파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LG전자, 삼성전자 대리점 앞에 칼라 텔레비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컬러 TV가 조금 드물었거든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교야구 결승전을 이렇게 중계하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야구를 보는 게 좀 그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이거 도대체 뭐를 보나 싶어갖고 본 게 야구를 처음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82년에 프로야구 개막전 때 그 이정도 선수 이렇게 MBC 청룡의 말로 홈런을 본 게 프로야구 처음 보게 됐고,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이제 MBC 청룡 팬이었습니다. 근데 MBC 청룡이 사실 83년 한국 시리즈 진출한 거 빼고는 야구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갖고 저도 팀 세탁을 해볼까, 삼성 아니면 롯데를 좀 고민해봤는데 팀 세탁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MBC 청룡 팬을 하다가 90년에 이제 LG 트윈스가 LG그룹이 인수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LG 팬이 됐습니다. 93년에 그 PC통신 하이테일을 하게 됐거든요. 이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행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떨어져갖고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장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반년 정도 시간이 남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때 글을 쓴 게 조금 유명해갖고 LG 구단에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글을 쓰면은 그걸 프린트해갖고 과장, 팀장, 단장, 대표이사 이렇게 결제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유명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LG의 고위층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도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야구단을 취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때 계속 이제 LG 트윈스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입사 제의를 거의 같은 타이밍에 받은 거예요.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LG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갈 거면은 그래도 저는 LG가 좋아서 야구 쪽을 간 거지, 특별히 다른 야구 자체가 좋아서 야구단을 선택한 건 아닌 경우였거든요. 이 덕업일치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단장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야구를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였거든요. 근데 그 취미가 이제 업이 되니까 아무래도 나의 취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야구단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구를 취미로 보게 되면 딱 경기가 지면 야구장을 떠나거나 TV를 끄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업이 되면은 진짜 지는 경기를 고통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게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쌓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LG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홍보팀을 했습니다. 98년에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던 때였거든요. 오비베어스가 가장 먼저 했고, 바로 직후에 LG 트윈스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홈페이지를 개설한 담당자였고, 게시판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당시 쌍둥이 마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홍보팀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기획 파트 육성팀을 하면서 유광잠바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유광잠바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어떤 배경을 하게 됐냐면 LG의 잠바가 너무 좀 후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유니폼 점퍼 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니폼 점퍼가 잠바가 그 당시에는 가장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그게 일본 미즈노에서 그 완제품을 이렇게 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이 잠바 하나에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현대는 보통 잠바는 이렇게 매년 선수한테 지급하는데 그 현대 잠바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만 지급을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50만 원을 구입할 수는 좀 없고 사실 춘추계하고 동계를 합치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차라리 그럼 원단을 수입하자. 그 당시 그 원단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원단을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만 있는 좀 반짝이 원단이었어요. 그래서 원단을 수입해갖고 이제 국내에서 제작하니까 이제 2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단가가 좀 떨어진 거죠. 이제 그거를 기획을 했고 제가 있을 때는 그 잠바를 만들기 전에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광 잠바라고 이제 LG 트윈스가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게 좀 유명한 히트 상품이 됐죠. 히트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이제 선수단 이제 좀 너무 좀 프로야구 선수답지 않은 그런 제품을 입히는 게 안타까워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이 경험을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기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야구단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홍보팀을 가장 많이 했고요. 26년 프런트 중에서 반 이상은 제가 홍보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략계획 업무를 좀 많이 했고 우리나라 그 야구단 쪽에서는 이 기획 쪽에서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what, how, 이제 why 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보면은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해봤다. 해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결국에는 방법의 차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고수하다 보니까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의 목적,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정도 레벨까지는 잘 가지는 못했는데 일단 중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야구단에 있으면서 이제 고수라는 분들을 저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멀티 유니폼이라고 지금은 유니폼이 참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유니폼이 홈 유니폼 한 벌, 그러니까 원정 유니폼 한 벌만 야구단 프로야구 유니폼이었는데 2002년에 박찬호 선수가 FA로 텍사스를 가서 워싱턴 세니터스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 전신이 워싱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은 게 되게 인상적이라서 저도 이렇게 한번 벤치마킹을 해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벤치마킹을 하면서 상미 유니폼을 이렇게 조금 따라해보자. 사실 이때는 제가 SK 와이번스에 있었습니다. 현대가 인천을 떠나고 그 다음에 SK가 인천에 이제 창단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인천 야구 팬들이 야구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야구를 보게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개막전에 하면은 부평역 광장에서 뭐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 이제 공짜표도 많이 뿌리기도 하고 저는 이게 LG는 인기 구단이잖아요. 근데 SK는 누가 봐도 뭐 비인기 구단인데 이게 비인기 구단이 인기 구단처럼 하면은 절대로 그 인기 구단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진짜 LG가 안 하는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멀티 유니폼인데 그 당시 현대가 산미의 그런 로열티를 갖고 있었잖아요. 현대가 이 산미 유니폼을 SK가 입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줬어요. 반대를 하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짝퉁 유니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꿈 다음에 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패러디를 해갖고 이제 꿈의 유니폼 데이
이런 행사를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인천 이제 야구 팬들한테 좀 이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제가 현대 관계자분도 눈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엄청 싫어했거든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니폼을 통해서 인천 마케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좀 인천의 야구 팬들이 이제 SK를 우리 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서 인천의 야구단을 가서 처음에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인천을 그냥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천을 가보니까 인천 나름대로의 지역 정서가 있더라고요. 8회 말 시작할 때쯤은 연안부두라는 그 응원가를 한 100번을 들어봤어요. 그걸 왜 들었냐면, 그 당시에 SK가 2002년에 그 연안부두를 리믹스 버전을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연안부두 금티르의 연안부두 원곡은 너무 착지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응원가로 쓰기에는. 그래서 구단에서는 이제 리믹스 버전을 다른 그 템포로 이렇게 바꿨더니 이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안부두를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안부두를 한 100번을 들어보니까 인천과 SK 야구 팬들의 그런 정서를, 지역 정서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2004년에 메이저리그 구단 연수를 7개월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보고 배우는 걸 이제 SK 그 마케팅 팀에서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전광판을 통한 이렇게 응원 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닝 끝나면은 이닝 간에 치어리더 공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처럼 미국의 뭐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처럼 다양한 전광판을 활용한 이벤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그러니까 팬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 그러니까 팬들을 이렇게 좀 너무 혹사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상당히 좀 당황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마케팅의 시작은 고객 분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정말 이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고 이 고객의 소비자 고객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틈틈이 관중석에서 야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팬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를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고요. 2016년 10월에 그 당시 사장님이 저를 이제 불러서 2007년부터 스포테인먼트를 하겠다. 근데 저는 그 스포테인먼트라는 게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NBA 커미셔너 데이비스 스턴이라고 그분이 앞으로 이제 그 NBA가 스포테인먼트를 해야 된다. 이 말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개념 정립도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7년 1월, 2월에 2달 동안에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학생들과 체대 학생들과 이제 이런 컨셉 잡는 작업을 2달 동안 하면서 만들어낸 게 스포테인먼트는 스포츠와 포함,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제 스포츠 퍼노베이션이다. 이런 개념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개념 정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나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스포테인먼트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는 이만수 그 당시 수석 코치의 팬티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계획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구단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렸는데 아니 이만수 수석 코치의 그런 네임밸류나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앞으로 감독이 되실 수 있는 분인데 7년 5월 26일 토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전에 목요일쯤인가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신고하면 경범죄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치님한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코치님이 이제 팬들과의 약속이라고 그걸 강조하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디어로 낸 거예요. 굳이 하실 거면 차라리 그 상의를 이런 코스프레 복장을 입는 게 어떠냐. 이 헐크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엄청 히트를 친 거예요. 이 당시에 SBS가 SBS 메인 뉴스에서 이거 중계차가 와갖고 이거 그러니까 라이브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고 MBC 미국 그 언론에서도 이거 다루고.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스포테인먼트가 크게 좀 증폭이 됐고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토요일날 뭐 홍경기 불꽃 축제 지금도 토요일날 저기 SSC 야구장 가시면은 토요일 경기 끝나면 승패 상관없이 불꽃 놀이를 하잖아요. 야구장 좌석이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좀 좌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작업을 했고요. 이 당시 이제 홍경기 불꽃 축제 때도 반감이 있었거든요. 이걸 했는데 2번인가 3번 연속 경기를 지는 거예요. 경기를 져갖고 선수단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이게 사실 이 승패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아니 이거 원정팀을 위한 게 불꽃놀이냐.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겼어요. 이겨갖고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팬퍼스트 이제 해피 베이스볼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스포테인먼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선수단이 이제 경기력 우승을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당시에 성적이 나빴으면 스포테인먼트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6년 이제 왕조 이후에 팀이 이렇게 침체해서 선수단 전력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 게 홍부장이 문학부장이 타자 친화 부장인 걸 이제 감안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동 부장이 가장 그 홈런이 많이 나는 부장이고 그 다음이 이제 문학부장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동이 고척으로 바뀌면서 이제 문학이 가장 이제 홈런이 많이 나는 야구장인데 선수단 구성이 좀 LG스럽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하게 되면 저기 투수 위주 그리고 빠른 선수 위주 이런 드래프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홈런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거포로 수입하자. 그렇게 해서 뭐 정의훈 선수를 LG에 트레이드 해오고 노맥이라는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16년에 이 작업을 했는데 2017년에 역대 최다 홈런을 이렇게 달성하면서 홈런 군단이라는 이렇게 닉네임을 얻었죠. 이전까지는 김상 감독 이후에 SK 와이번스는 무색무취한 구단이었어요. 상남자의 야구단 이런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두산을 이기고 이제 우승을 이제 했죠. 일만 감독과 함께 데이터하고 수비 스피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승에 조금 원동력이 됐었어요. 와이어 투 와이어 이제 우승을 한 내용인데 2021년 1월달에 SK 와이번스가 신세계 그룹에 매각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여러 차례 이제 매각이 있었는데 다 모든 경우가 모기업이 이제 재정 악화로 야구단을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SK그룹은 이 당시에 재개설 2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단을 매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에서 봤을 때는. 근데 SK가 이제 신세계 야구단을 매각하면서 당시에 야구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계에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이제 SK 때 단장이 됐었거든요. 단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년 내에 팀 재건을 하겠다. 근데 이게 제가 팀 재건을 한다는 게 우승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팀은 이제 그 당시 20년에 SK가 뭐 9위를 한 거예요. 팀이 거의 몰락의 수준이었는데 팀 재건을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경은 뭐였냐면 제가 전략계획 업무를 해보니까 경험상 3년 이상 계획은 무용기물이더라고요. 특히 뭐 일반 기업체는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야구단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단위로 대표이사가 바뀝니다. 전임자가 한 거를 계승 발전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한 건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략기획 작업을 보통 뭐 한두 달 정도를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데 너무 힘든 과정을 하는데 이 사장이 바뀌면 이게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획 업무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 경험상 3년 이상의 이런 기획이라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2년 정도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단을 재건시키는데 2년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그 직원들 독려하면서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장의 야구보다는 감독의 야구를
실행을 했어요. 단장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구단 프론트 입장에서는 단장의 야구 선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왜 감독의 야구를 했냐면 이제 그 당시 김원영 감독과 같이 감독의 야구를 했던 이유는 이게 성공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감독을 이렇게 선임을 했으면은 그 구단에서 선임 당시에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선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구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구단들이 그 감독의 단점을 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감독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이 원하지 않는 거는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독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데리고 와봐야 그 선수를 안 써버리는 것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감독의 야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좀 주요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트윈스 선수 2021년 2월에 영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김광현 선수를 3월에 영입했습니다. 2022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때가 제가 프론트 26년간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지키는 부담감이 이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외부 사람들은 참 그 계속 1등만 달리니까 편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실제 내부는 되게 불안합니다. 그 상황이. 야구단을 이제 마감하는 그 상황에서 약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명예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2022년 아직도 깨지지 않는 와이어투와의 통합 우승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루게 된 거죠.